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해외 출장 중 매일같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던 아버지. 딸바보로 유명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2015년 뉴질랜드 호주 출장 중 딸에게 보냈던 영상입니다. 9박 11일의 일정 중 김문기는 총 12편의 영상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시장은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입니다. 당시 김문기는 출장 중 이재명의 공식 일정은 물론 비공식 일정까지 함께했죠. 그때 사진들을 보면 이재명의 측근에 김문기가 함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문기는 가족을 포함해 주변인들에게 종종 이재명과의 인연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가족에게 출장 중 시장님과 함께 낚시도 하고 골프도 쳤다며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이재명과 함께 토론회를 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문기는 성남시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프라이드로 여기며 시정 업무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실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런 그가 충성하던 대상이었습니다. 김문기는 이재명이 시장이 되기 전부터 그와 인연이 있었는데요. 건설사에서 일하던 김문기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했고 그 이후 줄곧 이재명의 성남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재명의 주요 공약이었던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담당하기도 했고 2015년에는 대장동 사업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로로 김문기는 이재명으로부터 성남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문기가 2021년 12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결론냅니다. 당시 김문기는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화천대유가 선정된 후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는데요. 이에 의해 화천대유는 수천억 원의 초과이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왜 이 조항이 삭제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문기를 참고인 조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를 받던 김문기는 주위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실무자로서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본인이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은 겁니다. 특히 본인이 충성했던 회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를 중징계한 걸로도 모자라 형사고발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마음을 다쳤던 걸로 보입니다. 김문기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대로 했고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느낌이라고요. 유족이 공개한 김문기의 유서에는 본인에게 변호사조차 붙여주지 않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한 실무자였을 뿐인데 대장동 비리 의혹이 터지자 꼬리 자르듯 버림받았기 때문이겠죠. 바쁜 업무 중에도 가족 노후를 위해 박사학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따며 고군분투했던 가장이자 성남에 충성했던 성남의 실무자 김문기.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서 이재명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벌어진 관계자의 죽음. 당연히 이재명의 입장 표명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시기 그의 주요 프로젝트였던 대장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던 실무자가 비리 관련으로 조사를 받다가 사망했으니 당연히 그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도 없고 상황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재판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 이재명은 언론들의 질문에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이를 반박하는 팩트들이 터져나옵니다. 이재명이 김문기와 함께 있는 수많은 사진들이 쏟아진 겁니다.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서 이재명에게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했고 이재명으로부터 일 잘한다고 표창까지 받았고 비공식 일정까지 함께하며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한 사이인데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여러 사진들이 공개된 이후에도 이재명은 계속해서 자기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합니다.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재명은 김문기의 죽음을 애써 지우려고 합니다. 그의 빈소조차 찾지 않았고 안타깝다는 간단한 말뿐 별다른 입장을 보이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김문기가 사망한 날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생활고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는 글을 올렸지만 김문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짧은 서면 브리핑 하나만 올리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다만 뒤에서 이재명 캠프 측 인사가 유족들을 만나 이재명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지 물으며 회유를 시도했을 뿐입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 고 김문기의 발인날, 이재명은 아내와 함께 산타 복장을 하고 캐럴을 부르는 영상을 게재합니다. 이를 보며 김문기의 유족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대장동 비리의 진상을 떠나 김문기가 이재명 밑에서 충성을 다한 직원이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문기는 이재명 밑에서 대장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다가 이재명의 비리 의혹에 휘말려 수사를 받았고 심지어 회사로부터 꼬리 자르기를 당했습니다. 이재명은 분명히 이 죽음에 대한 직간접적인, 무엇보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애써 김문기와의 인연을 외면하며 그를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또 자신의 대권 가도로부터 지우려고 들었습니다. 본인에게 충성하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부하 직원에 대해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빈소조차 찾지 않았고 유족들의 호소조차 외면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런 이재명의 태도를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유족들은 사실상 상황들을 보면 자살시킨 걸로 보인다라고 주장해왔는데요. 모르쇠로 일관하며 애써 김문기의 존재를 지우려 드는 이재명을 보다 못한 유족들은 결국 기자회견을 엽니다. 김문기 아들은 기자회견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발인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 날 이재명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보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던 이재명 후보님은 이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타 후보의 선거운동원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재명 후보님의 연락을 기다리던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며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 가족이 조금이나마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 김문기 아들은 기자회견이라는 낯선 자리가 너무나 어렵고 무섭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법을 어긴 것도 돈을 받은 적도 특혜를 받은 것도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믿었던 아버지.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상부의 지시에 성실하게 임했던 죄밖에 없던 아버지가 속수무책으로 이런 일을 당했다며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냐며 아들로서 납득이 안 된다고 호소했죠. 하지만 이런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재명 측은 유족들에게 그 어떤 사과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기의 죽음은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잊혀진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그 관련인이 사망하는 일이 연달아 벌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이를 주제로 영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제 나름의 신념 때문입니다. 저는 탐사보도 기자가 아닙니다. 드러난 사실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취재를 해서 감춰진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주어진 팩트를 바탕으로 논평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에 당연히 확인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이재명 주변의 그 수많은 죽음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수상하다, 이상하다, 파헤쳐봐야 한다, 이 정도의 피상적인 의견 말고는 내놓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다만 외신 기자조차 이런 연이은 주변인 사망 사건들에 대해 언급하며
이재명, 당신은 위험한 인물입니까? 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진 만큼 진실을 쫓는 탐사보도 기자들이 이에 대해 깊이 있는 취재를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짚고 싶은 건 김문기 죽음의 진상, 이재명 주변인 죽음들의 진상, 대장동 비리의 진상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도리에 대해 짚고 싶습니다. 어쩌면 곧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 인간성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본인의 부하가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본인과 관련한 비리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다가요. 사익을 위해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본인이 성남이 시킨 대로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믿고 충성했던 회사로부터 버림받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좌우 정치 논리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이런 배경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라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동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재명 말대로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칩시다. 그래도 김문기가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일했고 그로 인해 비리 의혹의 핵심 관계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으니 여기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빈소조차 찾지 않았고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애돌표하고 빈소까지 찾지만 정작 본인을 위해 수년간 충성하고 헌신한 부하 직원이 본인의 비리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합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 행동이자 이중성이죠. 그렇게 이재명의 성남을 위해 일했던 한 실무자는 이재명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시장님과 골프도 쳤다며 기뻐하며 딸에게 자랑하던 아버지는 시장님에게 충성하다가 결국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고 그 억울한 죽음의 의미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 의해 애써 감춰지고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앞서 유한기의 죽음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마치 남 얘기하듯 하는 이재명의 태도에 많은 비판이 일었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원재였습니다.